자, 어제 한미 연례 안보 협의회, 즉 SCM이라고 부르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있었죠. 한 번은 미국, 한 번은 한국에서 매년 이렇게 장소를 바꿔가면서 열고 있는데요. 그 해에 한미 국방장관이 가장 중요한 국방 현안을 협의 정리 발표하는 그런 회의입니다. 자, 근데 제가 전시작전권 이양 안 될 거라 그랬는데 어제 발표를 보면 한국군 대장이 미군을 지휘하는 미래사령부 창설을 합의했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지요. 그래서 전작권 전환이 이러면 문 대통령 임기 내에 가능하다. 그래서 기존의 한미연합사를 미래 한미연합사령부로 바꾸고 미래사로 바꾸고 사령관이 미군 대장에서 사령관이 한국군 대장이 되고 부사령관이 한국군에서 미군으로 되는, 즉 미국이 한국군 밑에 들어가는, 전시작전권은 넘겨주고 한국군 밑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틀렸단 말이냐? 저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저도 여러 가지로 듣고 판단을 했죠. 자, 과거에 노무현 정권 때 미국이 전시작전권을 넘겨주기로 럼스펠더가 직접 청와대를 방문해서 노무현 이걸 넘겨달라니까 럼스펠더가 이미 열린 문을 또 열 필요가 없어 갖고 가시오 하고 던졌습니다. 그러다가 노무현 정권 말기가 되니까 슬슬 받을 능력이 안 된다면서 꽁무니를 빼면서 뒤로 미루다가 결국은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가 연기되면서 그때부터 그냥 노무현 정권은 물러가 버렸고, 또 이명박 정권이 와서 그거 또 연기하자 하다가 결국 박근혜 정권 초반에 무기 연기, 즉 한국군의 능력이 갖춰질 때까지 무기 연기라고 뒤로 빼버렸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보면 무조건 언제 넘겨주겠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 넘겨졌을 때 이름을 연합사에서 미래사로 바꾸고 한국군이 사령관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미국은 전 세계에서 남의 나라 군대 밑에서 똘마니를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걸 했을까? 미국이 봤을 때는 이거 안 된다고 본 거죠. 그래서 또 한 번 떠넘겨 버린 겁니다. 그럼 이름이 미래사인지 뭐 개나발 사령부인지 그 다음에 대장을 네가 하든지 내가 하든지 그것도 네 마음대로 해라고 미국이 던져버린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시작전권을 넘겨받을 때는 그냥 넘겨받는 게 아니라 서로 합의한 내용, 즉 한국군이 전시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작전 수행 능력이라는 그 조건 충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 충족을 IOC, 국제올림픽기구가 아니고요, Initial Operation Capability, 그러니까 뭔가 하면 주요 핵심 작전 능력을 한국이 갖추었을 때 미국이 넘겨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래서 전환 능력 검증은 검증 전에 평가부터 하고, 그 다음에 기본 운용 능력을 IOC, 그러니까 기본 운용 능력을 검증하고, 그 다음에 완전 운용 능력을 검증하고, 그리고 완전 임무 수행 능력 검증 등 4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넘겨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검증 전에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4단계를 매년 하나씩 밟아가는데 내년이 문재인 정권 3년 차입니다. 3년 차에 4단계를 밟아가면 문재인 정권이 7년 합니까? 5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아무리 빨라도 3단계까지 밖에 못 가지 4단계를 못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정권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지금 복잡한 상황에서 이걸 안 넘겨주겠다 하면 미국은 쪼잔한 사람처럼 보이면서 또 반미 감정을 자극할 거니까, 그래, 그 능력 평가해서 되면 갖고 가라. 그때는 이름이든 사령관이든 뭐 너 맘대로 해라. 이 쪼대로 해라고 던진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이것이 한국이 북한에다가 또 일부 한국 좌파 국민들한테
한국 정권이 자주성을 회복했다. 그런 거를 보여주기 위한 쇼, 융통성 있는 쇼를 하라고 쇼거리를 하나 던져준 겁니다. 그것을 영어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flexibility to fail. 안 될 줄 알면서 한번 던져주는 융통성 정도로 이렇게 영어로 해석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실패하기 위한 융통성. 자, 어차피 안 되니까 선심 한번 썩게 먹어라 하고 주는 겁니다. 자, 돈도 없는 두 사람이 서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사겠다고 그 입찰이 경매에 놓으니까 사겠다고 달라들었어요. 그래서 한쪽이 나는 자보다 창피를 덜 당해야 되겠다 해서 아니 뭐 경매 입찰할 게 뭐냐 니부터 먹으라고 던져주는 겁니다. 옛날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기 한국의 유명 건설회사 어딘지 알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 회사의 대통령이 주기 싫었는데 그 회사에서 기어코 그걸 먹겠다고 하니까 웃잡니까? 그런 거 잘하는 사람이 MB예요. 그거 먹으라고 던져줍니다. 그래서 먹었어요. 먹고 나서 보니까 회사의 부채나 뭐 건설 경기 둔화되어서 또 내가 이렇게 돈을 구하겠다고 했던 게 다 가짜거든요. 한 두 건이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먹은 사람이 어찌 됐어요? 토해놔요. 그 다음에 또 던져주놓고는 어떻게 해요? 네가 동원하기로 했던 돈, 재정 능력을 한번 내가 뒤져볼게. 그러니까 또 토해놔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뭔가 하면 안 주면 뜯을 거고 줬다가 제가 토해내게 만드는 게 가장 좋다. 나는 딴 데 그걸 주도록 할 생각이 있다. 이렇게 할 때 안 주면 나중에 부당하게 예를 들어서 매각에 대해서 정권이 관여했다. 정권이 딴 데 돈 받고 팔아먹으려한다 소리를 들으니까 일단 줬다가 그래서 그걸 샀던 회사는 계약금을 떼어가지고 계약금 일부를 소송 끝에 겨우 조금만 받아냈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다른 회사는 큰 건설회사, 대표적 건설회사를 먹었다가 제가 프랑스 은행으로부터 이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는데 그거 한번 틀어보자. 이렇게 정부 기구가 나오니까 잽싸게 반납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은 노무현 정권 때도 플렉시빌리티 투 페이를 냈고 이번에 문 정권한테도 능력도 없는 것들이 욕심은 많아가지고 앱다 선심 섞게 갖고 갚으라 하고 한 겁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권 때도 전작권을 그리 달라 해서 미국이 미리 회의를 해서 앱다 먹으라 하고 줬다가 나중에 얹혀가지고 그거 좀 이따 하면 안 되냐 질질 빼다가 결국은 저거 정권 때는 연기시키고 다음 보수 정권에 가서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은 한국이 이런 능력을 갖출 수 있느냐.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인 게 핵과 미사일 제어 능력, 데터런스 투 뉴클레어 앤 미사일, 그 가능하겠어요? 어떻게 한국이 북핵과 미사일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부분을 그래도 먹어보겠다. 그럼 문 정권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느냐? 참 기가 찬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뭐 그거는 이러면 뭐 너가 마음대로 하고 어쨌든 전환되는가 안 되는가에 관계없이 미국은 계속 현 수준으로 주둔하고 유엔 사령부도 종식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한 겁니다. 자, 근데 한국이 진짜로 이걸 잘 넘겨받으려면 지금 키 리졸브, 독수리, 얼지, 프리덤, 가디언 같은 이런 대규모의 미군을 동원한 훈련을 해서 한국군이 거기에 능력을 검증시켜야 되는데 지금 훈련도 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냐. 노무현 때도 이걸 한다 했을 때 실제로 대규모 훈련을 통해서 검증시키겠다고 처음에는 쇼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쇼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축소된 일부 훈련으로 이런 실질적인 전시작전권을 가져왔을 때 한국이 미국을 이끌고 그런 걸 방어하고 공격하는 능력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국방부는 매년에 한 단계씩을 검증할 필요는 없다. 기본 운영 능력 검증만 하고 나면 단계를 건너뛰고 문정권 임기 내에 전환을 받겠다. 이러는데 내 손에 장을 찢으십시오.
이 정권이 내년쯤에도 지금처럼 무사하게 굴러가겠습니까? 이제 내년쯤 되면 아마 국방부 이자들이 나서서 슬금슬금 이런 검증평가 단계들을 지켜야 된다 하면서 뒤로 밀기 시작할 거예요. 정권 바뀌면 엿될까봐.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미국은 미국인 특유의 한국이 안 넘겨준다는 걸 가지고 미국이 마치 한국을 군사적으로 지배한다. 미국이 제국주의처럼 한국에서 행동한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를 속국으로 지금 판단한다. 이런 식으로 반미 감정을 자극하려는 걸 알기 때문에 애따 먹어라 선심 썩게 단 갖고 가려 하면 던져주는 거 살 돈은 있어야 된다. 너 돈 있니? 그래서 좀 있으면 와 안 가가노 빨리 갖고 가. 사실은 제가 외상으로 안 된다고 확실히 계약금 빨리 내고 중도금 내고 잔금 치르고 갖고 가 하고 미국이 던진 겁니다. 제가 이게 문 정권 뜻대로 되면 장을 지지겠습니다. 오늘부터요 DMZ 일대에 비행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9.19 군사 합의를 비준하고 해서 남북이 DMZ 일대에서 이 비행 금지가 되고 군사 분계선 5km 이내에서 포병 사격 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 훈련을 못하고 심지어 군사 분계선 14km, 10에서 40km 사이에 정찰기와 무인기 등이 비행이 금지되고 동서해 완충 수역에서는 포사격과 해상 기동 훈련이 중지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와 포문 폐쇄도 이루어진다 합니다. 자, 그러면 국방부는요, 이제 국방 예산을 40몇 조에서 한 4조 정도로 깎아서 조금만 쓰세요. 평화 좋아하고, 지뢰도 다 제거하고, 도로 풀고, DMZ도 평화공원으로 한다고 하고, 배도 이 포문도 다 덮개로 덮고, 그 다음에 백령도나 이 서해 5도에서 K9 자주포도 못 쏘면 그 못 쏘는 자주포 전부 고물상 불러다가 그래도 깔깔한 몇 년밖에 안 된 이 신작 중고다 이야기하고 그것도 다 고물상에 넘기고 서해에 있는 한국군 함정들도 저 필리핀이나 이런데 태국이나 이런데 다 팔아먹고 무인기나 정찰기도 다 팔아버려요. 그리고 국방 예산은 한 10분의 1 토막을 넣어서 4조만 쓰고 그렇게 합시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평화롭게 지내는데 이제 강집도 강제 징집도 하지 마세요. 군대 의무로 없는 집에 서민들 자식 데려가서 2년씩 썩히지 말라는 거예요. 왜 데려갑니까? 이리저리 있는 놈들 다 빠져나가고 없는 집 자식들 칼같이 복무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요. 평화인데 그러지 말고 평화요원 해가지고 그냥 JSA에 몇 명 깔아놓고 그러면 되지. 그리고 당신들도 10분의 1로 줄이세요. 똥별도 10분의 1로 줄이고 그 다음에 무슨 상군 통합해가지고 그냥 합동 참모본부 이래 두지. 합참만 있으면 되지. 육군, 해군, 공군 뭐 필요 있어요? 비행기도 안 뜨고 배도 못 쏘고 그러잖아요. 기동 훈련도 안 하는데 그럼 기름값도 굳었겠다. 전부 뭐요? 내무반에 앉아서 고스톱 칠 거요? 술 먹을 거요? 그래서 국방 예산도 10분의 1로 줄여라는 거예요. 정보 수집할 필요도 없으니까 적대 행위를 중단하는데 국정원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기무사 이름 바꾼 거 있잖아요. 정보지원사령부가 그것도 없애버리고 아니 남북이 평화롭게 지내는데 뭔 놈의 기무사가 필요해요? 다 없애기 바래요. 내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북한을 믿고 평화가 왔는데 뭔 지랄로 국방 예산을 40몇 조씩 써요? 비행기도 다 그냥 고물로 팔아버려요. 방산이고 뭐고 할 거 없고 다 문 닫아버리고. 평화가 왔는데 왜 돈은 돈대로 다 쓰고 국방 예산은 늘려가면서 그 짓을 해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가지고 북한하고 어떻게 짝짝꿍 할 건가만 연구하고 자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군도 이 군에 월급 받는 군인도 부사관 이상 확 그냥 10분의 1만 남기고 줄여버리고
의무 복무는 폐지해버리고 그렇게 합시다. 그게 좋지 않겠나 생각해요. 자, 지금 정권이 세컨더리 보이콧 이야기에 매우 발끈하고 있습니다. 찌라시가 특정 은행에 미국이 중간선거 직전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한다. 자, 그러니까 그런 찌라시를 유포시키는 것은 처벌하겠다고 이제 금융위원회가 하고, 어제도 청와대가 매우 예민하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을 이렇게 묻는 기자의 질의에 찌라시에 난 내용을 가지고 청와대 출입 기자가 공식적으로 질문을 하고 그걸 답변을 해야 되는지 하면서 그럴 가치가 없는 일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도 풍문을 유포하는 괴담을 퍼뜨리는 자를 즉시 조사하고 처벌하겠다 하고 시장 교란 행위라고 합니다. 진짜 시장을 교란시키는 지금 주범은 누굽니까? 통치 리스크를 유발해가지고 공연히 북한과 뒷거래를 하면서 미국을 자극해서 오늘날 지금 주식을 폭락시키고 외국인 자본을 이탈시키는 시장 교란 행위를 하는 자. 그래서 심지어 뭐예요? 국민연금이 8조를 날렸다며요. 주식 가격 폭락으로. 근데 최근까지 포함하면 20조를 날렸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자, 누가 지금 시장 교란 행위를 하느냐는 겁니다. 자, 정부가 부인을 해도요. 미국 정부가 지금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은행이나 기업에까지 챙기고 한국 정부를 감시하기 위해서 워킹 그룹을 만들고 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가 합니까? 요즘 제일 얄미운 놈이 팩트 체크라는 걸 하는 일부 언론입니다. 저거가 정권하고 붙어서 거의 앞잡이 역할을 하면서 누가 누구한테 팩트 체크를 해요? 팩트 체크라는 것은 사실인지를 정확하게 가리겠다는 건데 사실인 걸 가리려면 적어도 중립적인 놈이 가려야지. 저거가 한쪽에 붙어가지고 앞잡이 노릇하고 있다는 걸 세상이 다 아는데 애꾸가 두 눈을 가진 사람들을 한마디로 이 장애인인지 검사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자, JTBC가 세컨더리 보이콧 찌라시다. 미국 재무부에 직접 확인해 본입니다. 자, 그 내용이 얼마나 우스운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11월 6일 이전에 한국시중은행 하나를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결정할 것이다. 자, 30일 이 시중에 퍼진 정보다. 금융당국은 루머라 했지만 온라인에서는 여전히 이걸 단정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JTBC 팩트체크팀은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미국 재무부에 직접 물어봤다. 그 결과를 함께 한번 보자. 이러면서 자, 재무부에 대변인 명의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제재 위반을 추측하거나 향후 조치에 대한 코멘트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통상적인 소통이 향후 제재 조치를 시사하는 것으로 곡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쉽게 말하면 미래에 우리가 뭘 할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말 안 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한국 정부의 기업이나 은행 또 정부에다가 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 통상적인 소통이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미래에 우리 제재할지 안 할지 그렇게 땡겨서 해석하지는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안 하겠다라는 말은 아니지요. 왜 우리가 앞으로 할지 안 할지는 우리가 하면 조용히 가다가 어느 순간에 발표하면 될 일을 너네가 묻는데 답을 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하는 거는 그냥 일상적인 조치다. 그래 말해야지. 그러면 미국이 한국은행이나 기업에 이렇게 북한에 투자했냐 계획 짰냐 하고 이렇게 세세하게 묻고 따지는 부분을 일상적인 조치를 안 하고 얘들을 골로 보내버리려고 하는 거고 좀 있으면 야들 엿됐다. 이런 이야기를 한국의 좌파 언론 매체에게 하겠습니까? 이건 팩트체크에서 찌라시라는 것이 입증된 게 아니지요. 그야말로 공무원식으로 그냥 하나마나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노 코멘트하고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비슷한 루머가 돌았던 2주 전에도 한국시중은행과 전화회의를 한 이유를 물었는데 그리고 어제는 11월 6일 시중은행 한 곳에 제재를 발표하는 게 사실인지 물었는데
그래서 답이 온 것이, 여러 차례 물었는데 답이 온 것이, 우리는 제재 위반을 추측하거나 향후 조치에 대한 코멘트를 하지 않는다. 내일 우리가 네 목을 따더라도 오늘 내가 내일 네 목을 따겠다고 말하지 않겠단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는 위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소통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럼 그걸 갖고 확대 해석하지 마라.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찌라시에 관한 소문이 급속도로 퍼져서 월요일, 화요일에 집중적으로 확산되었고, 그래서 일부 은행이 지금 제재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왔다. 그리고 한 시중은행이 적발됐다라고 하며 그런 이니셜까지도 퍼졌는데, 이번에는 11월 6일 전이라 그렇게 날도 못 바꿨다. 지난 몇 달 동안 퍼지던 소문들이 점점 더 교묘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다. 자, 그리고 가상화폐 한미 이 자금 세탁 공조 협의와 북한 석탄 수입 논란, 시중은행과의 전화회의, 그런 것들이 세컨더리 보이콧하고 연결 있는 듯 소문이 퍼졌다. 이러면서 이것이 자기들이 알아보니까 거짓말이더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자신이 없었는지 제목에 딴 거 보면 세컨더리 보이콧 지라시 미국 재무부에 직접 확인해 보니 그 세컨더리 보이콧 거짓말 이런 말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마나 한 말을 가지고 마치 확인했는데 안 한다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속셈이냐. 정부가 해명함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왜? 하고 파이낸셜 뉴스는 보도를 했습니다. 자, 금융위원회도 결국은 미국이 그럴지 않을지 모릅니다. 기껏 해봤자 소문과 관련해서 국내 은행에 물어봤을 뿐이고, 국내 은행은 아니라 그러겠지. 기라고 하면 그 은행 세컨더리 보이콧 당하기도 전에 문을 닫게 될 거고, 아마 인출 사태가 벌어져서 은행들이 또 어떻게 알아요? 지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그러기 때문에 이 정부의 금융위나 청와대나 또 정부 편을 드는 이런 언론들은 이런 식으로 찌라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런 소문 자체가 광범위하게 대중들에게 확산되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한 상황이고, 그런 개연성들을 이렇게 정권이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러지 않느냐. 특히 현재 미국이 매우 한국에 대해서 이 남북 교류나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좋은 시각으로 보면서 전방위로 감시에 나섰다라는 것은, 그런 감시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는 게 나오면 곧바로 세컨더리 보이콧 갈 가능성은 저는 거의 확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쯤 되면 정권이 나서서 은행이나 기업들부터 정부도 그런 걸 요구하지 않을 거니까 당신들도 매우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해야 수습이 되는 것이지, 정권이 지금 그런 부분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서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해서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소문을 일부러 지어서 퍼뜨리는 것은 악의적이고 나쁜 거지만은, 그런 개연성을 저거들 스스로가 만들어내고 있으면서,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하기 위한 사전 조건들이 지금 다 갖춰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것 잘못이라고 봅니다. 소문이요, 세상에 이렇게 퍼질 때는 고만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소문 퍼주는 놈 잡아서 족치기 전에 소문이 안 퍼지게 하려면 정권부터 자세만 바꾸면 내일부터 소문은 사라질 겁니다. 누가 누구한테 책임을 묻고 자빠졌어요. 그리고 JTBC 툭 하면 팩트 체크 했었는데, 제가 옛날에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검증을 좀 하니까 팩트 체크한다고 하면서 전부 그 정치인 펜 들고 자빠졌더라고요. 근데 세월 지나니까 제 말 중에 상당한 부분이 맞는 걸로도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전부 팩트 체크에 실패했다, 뭐 이렇게 한 언론들이 많았는데 나중에 사과도 안 합니다. 그래서 팩트 체크라는 말 함부로 쓰다가 나중에
몇 년 지나면 너희들이 팩트체크 당해서 문 닫는 수가 있어요. 이 언론들 좀 겸손하기 바랍니다. 감히 팩트체크를 함부로 들먹이지 마세요.